여러분, 살면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지 않으신가요? 나이가 들면 누구랑 같이 시간을 보내야 행복할까? 혹은 외롭지 않으려면 좋은 친구나 가족이 옆에 있어야 하지 않을까? 오늘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 좀 다른 시각으로 접근해 보려 합니다. 노년의 행복은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아니라 어쩌면 혼자서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소중하지 않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사회적인 관계와 교류는 우리 삶의 중요한 부분임은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나 홀로 설 수 있는 단단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의미를 함께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마치 홀로 우뚝 서서도 굳건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나무처럼 말입니다. 첫 번째, 건강한 몸은 혼자 행복할 수 있는 첫걸음이자 가장 기본적인 토대입니다. 우리가 혼자서도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면 무엇보다 건강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병상에 누워 있거나 몸이 불편하면 아무리 좋은 취미를 가지고 싶어도 실행하기 어렵고 결국 타인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 아침 햇살을 맞으며 산책하거나 가벼운 운동을 해보세요. 거창한 운동이 아니더라도 집 주변을 걷거나 스트레칭을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루 최소 30분이라도 몸을 움직이는 습관은 당신의 노년을 더욱 활기차고 독립적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운동은 단순한 신체 활동을 넘어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우울감과 불안감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균형 잡힌 식단 역시 중요합니다. 야채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고 가공식품과 설탕 섭취는 줄이며 비타민 B, 비타민 D, 오메가3와 같은 영양소를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양제는 부족할 수 있는 부분을 보충해주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규칙적이고 건강한 식사를 통해 충분한 영양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몸이 건강해야 혼자서도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 있습니다. 굳이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독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아무리 좋은 친구나 가족이 곁에 있어도 그들의 시간과 노력에 의지해야만 합니다. 이는 때때로 의도치 않게 주변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거나 자신 스스로도 자존감을 잃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몸을 아끼고 돌보는 것은 결국 당신 자신을 위한 최고의 투자이자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 홀로 설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가장 기본적인 행위입니다. 건강은 당신의 자유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잊지 마세요. 두 번째, 불필요한 것들로부터의 해방, 정리와 비움의 미학을 실천해 보세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많은 물건과 기억들을 쌓아두기 마련입니다. 삶의 흔적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때로는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짓누르는 짐이 되기도 합니다. 불필요한 물건들을 정리하고 미니멀리즘을 실천해 보세요. 물리적인 공간이 정돈되면 마음속도 함께 정리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어지러운 환경은 시각적인 혼란을 넘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물건에 대한 과도한 집착은 우리를 과거에 묶어두어 현재의 삶에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집안을 깔끔하게 정돈하고 정말 소중하고 본질적인 것들만 남겨두는 연습은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의 모습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단순히 물건을 버리는 것을 넘어 지난 세월을 돌아보고 현재의 나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성찰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물건뿐 아니라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피상적이거나 당신의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관계, 혹은 과거에 좋지 않은 기억들이 얽혀있는 관계는 과감하게 정리하거나 거리를 둘 필요가 있습니다. 주변에 사람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인간관계가 주는 스트레스와 감정 소모가 더 클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행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로부터 과감히 벗어나야 비로소 자기 본연의 모습을 찾고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비움은 곧 채움의 시작입니다. 불필요한 것을 비워낼 때 당신의 삶에 진정으로 소중하고 의미 있는 것들이 채워질 공간이 생겨납니다. 이는 노년기에 더욱 필요한 지혜이며 자신만의 평온한 공간과 시간을 만드는데 필수적인 요소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새로운 배움으로 자신만의 세계를 확장하며 삶의 지평을 넓히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배움을 멈춰야 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노년은 그동안 바쁜 일상 때문에 엄두를 내지 못했던 새로운 것을 배우고 탐구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이 무엇이든 주저하지 말고 도전해보세요.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과거에 꿈꾸었던 외국어를 다시 공부하거나 어릴 적 배우고 싶었던 악기를 다루는 법을 익히는 것도 좋습니다. 그림 그리기, 도예, 목공예와 같은 창의적인 활동을 통해 당신의 잠재된 예술적 감각을 일깨울 수도 있습니다. 독서나 글쓰기, 철학 공부와 같은 지적인 활동은 당신의 내면을 더욱 풍요롭게 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를 넓혀줄 것입니다. 인터넷 강의를 듣거나 지역 문화센터 강좌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며 동네 서점의 북클럽에 가입하거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관심사를 공유하는 것도 좋습니다. 새로운 문명과 변화에 두려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다가가세요. 스마트폰 사용법을 익히고 온라인 정보를 검색하며 세상과의 소통 창구를 넓혀나가는 것은 당신을 고립으로부터 지켜주는 훌륭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나이를 탓하며 배우기를 게을리하면 마음은 점점 굳어지고 삶은 지루해지기 마련입니다. 열정을 가지고 끊임없이 배우는 자세는 당신의 뇌를 활성화시키고 삶에 새로운 의미와 활력을 부여할 것입니다. 배움을 통해 당신만의 세계가 넓어질수록 혼자 있는 시간은 더욱 알차고 즐거워질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 개발은 당신이 혼자서도 충만함을 느끼고 그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는 강력한 원동력이 됩니다. 끊임없는 지적 탐구는 당신의 노년을 지혜와 만족감으로 가득 채워줄 것입니다. 네 번째, 고독을 친구 삼아 내면의 깊이를 더하고 진정한 자신과 마주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고독을 외로움과 동일시하며 두려워하고 피하려 합니다. 그래서 외로움을 느낄 때마다 억지로라도 누군가를 만나거나 TV나 스마트폰에 몰두하며 그 감정을 회피하려 합니다. 하지만 고독은 외로움과 엄연히 다릅니다. 외로움은 타인과의 단절에서 오는 쓸쓸함이라면 고독은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내면과 깊이 대화하는 귀한 기회이자 자신을 성장시키는 성숙의 과정입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진정으로 당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고 싶은지 탐색해 보세요. 명상이나 일기 쓰기는 이러한 내면 탐색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조용한 공간에서 눈을 감고 자신의 호흡에 집중하거나 하루 동안의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글로 써내려가다 보면 자신도 미처 몰랐던 깊은 내면의 목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굳이 누군가와 함께하지 않아도 당신 스스로 충만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진정한 평화와 만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고독을 무조건 피하기보다는 오히려 고독 속에서 자신만의 즐거움을 찾는 연습을 해보세요.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차 한 잔을 마시거나 창밖을 바라보며 사색에 잠기거나 아끼는 책을 읽으며 그 속의 지혜와 교감하는 것도 좋습니다. 고독을 즐길 줄 아는 능력은 당신의 내면을 단단하게 만들고 삶의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잡아줄 것입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의미에서 관계의 짐을 지지 않고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당신의 내면이 풍요로워지면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건강한 균형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고독은 당신에게 자기 성찰의 시간을 선물하고 당신의 영혼을 더욱 깊고 풍부하게 만들 것입니다. 다섯 번째, 당신의 삶을
스스로 통제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선택을 하고 그 선택의 결과로 현재의 삶을 살아갑니다. 결혼을 했든 안 했든, 자녀가 있든 없든, 은퇴를 했든, 현역으로 활동하든, 당신의 현재 삶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과거의 후회나 미련에 사로잡혀 있다면, 이제는 그것들을 정리하고 현재와 미래에 집중할 때입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과거로부터 배우고 앞으로 나아갈 수는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통제하고 당신의 선택에 책임지는 자세를 가지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혼자서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자신감은 외부의 시선이나 조건에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힘에서 나옵니다. 물론 삶은 항상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때로는 실망하고 좌절하며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당신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어 문제를 해결하고 당신의 행복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남에게 기대거나 다른 사람의 시선과 평가에 갇혀 살기보다는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의 방식을 스스로 선택하고 그 선택을 존중하세요. 당신의 삶은 오직 당신만의 것이며 당신만이 그 가치를 온전히 이해하고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의 노년을 더욱 단단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길이며 진정한 자존감을 회복하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삶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은 당신이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는 강력한 기반이 됩니다. 6번째, 자녀와의 건강한 거리두기. 서로의 삶을 존중하며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세요. 노년에 접어들면서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거나 의존하는 경우가 생기곤 합니다. 이는 자녀에게는 부담으로, 부모 자신에게는 실망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는 당신의 소유물이 아니며 자녀의 삶은 당신의 삶과 별개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에게 적절한 선을 지키며 서로의 독립을 존중하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물론 자녀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은 변함없어야 하지만 그 사랑이 지나친 간섭이나 과도한 기대로 이어져 자녀의 삶을 옥죄거나 당신의 행복을 자녀의 성공에 묶어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녀에게 모든 것을 의존하는 순간 당신의 행복은 자녀의 행동과 선택에 좌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당신 스스로의 행복을 타인의 손에 맡기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 스스로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자녀와는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건강한 관계를 맺는 것이 현명합니다. 정기적으로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내되 서로의 사생활과 가치관을 존중하고 불필요한 조언이나 간섭은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에게 기대감을 줄이고 당신의 행복은 당신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것임을 명심하세요. 당신이 행복하고 독립적일 때 자녀들도 당신을 더욱 존경하고 당신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길 것입니다. 자녀에게 짐이 되는 부모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충만하게 살아가는 멋진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며 당신의 노년을 더욱 빛나게 하는 방법입니다. 7번째, 당신을 배신하지 않는 유일한 친구, 지적인 취미를 가지세요. 쾌락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고, 술을 마시고, 사람들과 어울려 노는 감각적인 쾌락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러한 감각적인 쾌락보다는 배우고 사색하고 예술을 즐기는 정신적인 쾌락의 비중을 늘리는 것이 삶의 질을 높이는데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젊을 때는 친구들과 어울려 밤새도록 술 마시고 노는 것이 즐거울 수 있지만 노년에도 그러한 쾌락만을 쫓는다면 건강을 해치고 취해 보일 수 있으며 결국은 공허함만 남을 수 있습니다. 독서, 글쓰기, 악기 연주, 그림 그리기, 정원 가꾸기, 외국어 공부, 철학 공부 등
당신의 흥미를 끄는 지적인 취미를 찾아보세요. 이러한 활동들은 당신의 적극적인 참여와 몰입을 요구합니다. 텔레비전을 멍하니 보는 것과는 다르게 책을 읽거나 새로운 것을 배울 때는 당신의 뇌가 활발하게 움직이며 새로운 신경회로를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정신활동은 뇌를 건강하게 하고 치매 예방에도 도움을 주며 당신의 영혼을 깊고 풍요롭게 만들 것입니다. 게다가 이러한 지적인 취미들은 혼자서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것들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이나 동반자가 없어도 당신만의 시간을 온전히 활용하여 즐거움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자녀는 언젠가 독립하여 떠나고 배우자는 늙고 병들 수 있습니다. 돈도 있다가도 없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읽은 책, 당신이 깨달은 지혜, 당신이 가꾼 내면의 정원은 결코 당신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당신이 살아있는 마지막 순간까지 당신의 가장 친한 말동무가 되어줄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 끊임없이 새로운 의미와 즐거움을 더해주는 지적인 취미는 노년의 삶을 더욱 풍성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서점으로 향하거나 관심 있는 온라인 강좌를 찾아보세요.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잊고 있던 열정을 다시 불태워 보세요. 스스로 성장하는 기쁨을 맛보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누군가의 전화를 기다리며 한숨 쉬거나 외부의 자극에 의존하며 무료함을 달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당신 안에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깨우고 그 가능성을 통해 당신만의 행복을 창조하세요. 8번째, 스스로 충만한 자가 바로 진정한 왕입니다. 오늘 우리는 노년의 행복이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아니라 혼자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있다는 주제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누군가는 혼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쓸쓸하거나 초라하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사회적인 시선이나 통념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고 교류하는 것을 행복한 노년의 기준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면이 빈곤한 사람이야말로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매달리며 관심을 구하고 소란스러운 모임 속에서 자신의 공허함을 감추려 합니다. 반대로 내면이 꽉 차고 단단한 사람은 고독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자신만의 평화로운 제국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남에게 나 좀 사랑해줘, 나 좀 봐줘라고 구걸하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졌고 명예를 얻었어도 정신적으로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의 행복은 타인의 인정과 시선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처분에 자신의 행복을 맡겨두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남이 나를 알아주든 말든, 자식이 찾아오든 말든, 내 안에 기쁨의 샘이 솟아나 홀로 있어도 충만한 사람, 그 사람은 진정한 정신적인 왕입니다. 그는 누구의 허락이나 외부적인 조건 없이 스스로 행복할 수 있는 권력을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행복은 밖에서 주워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 스스로 캐내는 것입니다. 당신의 행복은 외부의 상황이나 타인의 존재 여부에 따라 흔들리는 파도와 같은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서 샘솟는 맑은 샘물과 같아야 합니다. 이제 자녀의 눈치를 보거나 배우자에게 서운해하며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당신이 당신 스스로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데 왜 굳이 남의 손을 빌리려 합니까? 당신은 이미 그 자체로 온전하고 거대한 우주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덩굴 식물처럼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혼자서는 살 수 없다고 믿으며 다른 나무나 단단한 담벼락에 기대어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기대고 있던 대상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도 함께 흔들리고 불안감에 떨었습니다. 이제 그 덩굴을 과감히 걷어내고 스스로의 힘으로 대지의 뿌리를 깊게 내린 한 그루의 단단한 나무가 되어보세요. 나무는 옆에 있는 다른 나무에게 무작정 기대지 않습니다. 그저 적당한 거리를 두고 서서 각자의 뿌리로 물을 마시고 각자의 잎으로 햇볕을 쬐입니다. 그리고 바람이 불면 서로의 나뭇가지가 살짝 스쳐 인사할 뿐 서로를 얽어매거나 넘어뜨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스스로 단단하게 서는 진정한 자립이자 가장 이상적인 인간관계의 모습일 것입니다. 무게중심을 당신의 배꼽 아래 단전에 묵직하게 두십시오. 그 어떤 태풍이 불러와도, 어떤 외부적인 변화가 찾아와도 나는 나로서 존재한다는 그 단단한 중심이 당신을 지켜줄 것입니다. 자녀에게 기대지 않는 부모가 가장 존경받습니다. 배우자에게 과도하게 매달리지 않는 사람이 가장 매력적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 행복한 사람만이 주변까지 환하게 비출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의 행복을 남에게 미루지 마세요. 당신은 혼자서도 충분히 그리고 완전하게 행복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많은 것을 잃어갑니다. 젊음도, 체력도, 예전처럼 쉽게 맺어지던 관계도 서서히 손에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노년을 두려워합니다. 이제 나는 무엇으로 살아야 하지? 내 곁에 아무도 남지 않으면 어쩌지? 이런 질문들이 마음속을 떠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제는 조금 다른 질문을 던져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나 자신과 함께 있어도 괜찮은 사람인가? 이 질문에 고개를 끄덕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외로움의 절반을 이긴 사람입니다. 사람을 잃는 것이 불행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잃는 것이 진짜 불행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평생 누군가의 역할로 살아왔습니다. 누군가의 자식으로, 부모로, 배우자로, 직장인으로, 책임지는 사람으로. 그 역할들은 분명 소중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그 역할이 사라질까봐 두려워하며 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후반부에 찾아오는 가장 중요한 숙제는 아무 역할이 없어도 나는 괜찮은가라는 질문입니다.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날에도, 연락 한 통 없는 하루에도 나는 여전히 나로서 존엄한가? 이 질문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만이 진짜 자유를 얻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는 사람이 아니라 혼자 있는 시간을 살아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인생의 후반부에서 가장 단단해지는 사람입니다. 고독은 실패의 증거가 아닙니다. 고독은 오히려 의존에서 벗어났다는 신호입니다. 누군가 옆에 있어야만 웃을 수 있다면 그 웃음은 조건부입니다. 하지만 혼자서도 평온할 수 있다면 그 평온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자식의 전화 한 통에 하루의 기분을 맡기지 마십시오. 배우자의 말 한마디에 마음을 흔들리지 마십시오. 타인의 관심이 줄었다고 해서 당신의 가치가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당신의 가치는 지금까지 살아낸 시간 그 자체에 있습니다. 버텨온 날들, 견뎌낸 밤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무너지지 않았던 그 순간들에 있습니다. 인생은 후반으로 갈수록 더 가지는 사람이 아니라 덜 흔들리는 사람이 이깁니다. 많은 것을 잃었기에 이제는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 알게 된 사람. 그 사람이 결국 가장 큰 대운을 맞이합니다. 이제 남은 삶은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게 사는 시간입니다. 혼자여도 괜찮은 사람, 혼자라서 더 단단해진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스스로의 왕국을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 한쪽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당신은 이미 혼자서도 충분히 잘 살아온 사람이고 앞으로도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노년은 당신이 만들어가는 가장 아름다운 예술 작품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작은 깨달음과 큰 용기를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우리는 함께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을 성공 철학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